자, 두 번째는 우리 게임 그래픽 기초 수업 자료실 카테고리 안에 56번에 포토샵 교재 소스 02번 들어가서 여기 예제 다운받고 그리고 PDF 파일도 같이 다운을 받을게요. PPT 파일도.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요 챕터에서 머리카락을 추출하는 게 있어요. 자, 요거 압축 풀고 자, PDF 파일은 제가 챕터 3까지만 여러분 제공하고 나머지는 설명 위주로 할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이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 영역이 있는데 이제 관련한 거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여기 일단 이동을 좀 할게요.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이름 폴더 하나 만들라고 했고, 자, 그 안에 여러분 완성 폴더의 예제를 완성할 게 이 안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 예제들은 자기 본인 이름 폴더 안에 예제들이 챕터 01부터 챕터 10까지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오늘은 2번. 자, 여기 다양한 이제 합성을 할 건데, 어, 특히나 여기 지금 보면은 2-6-1번에 이미지 보면은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어, 이제 좀 추출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추출을 쉽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연습을 할 거고, 원래 학교에서는 요 실습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사진을 이제 흰 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주세요. 서로 이제 2인 1조 해서 셀카 찍으면 안 되고 상대방이 키가 비슷한 사람끼리 해서 상대방이 사진을 찍어서 머리카락 추출을 깔끔하게 해서 증명사진 만드는 게 이제 학교에서는 실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아예 그 인쇄용 A4에 300 dpi 해상도 맞춰가지고 A4 한 장에 증명사진 한 25장 뽑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거를 학교에서 실습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제 그거 생략하고 그냥 여기 예제 두 번째 있는 거를 작업을 할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학교 여기 보면 여기 이건 뭐냐면은 주민 저기 뭐야 등록증에 들어가는 뭐 사진에서 여기 지금 여백 사이즈 참고하라고 링크 걸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머리카락 추출 같은 거를 깔끔하게 해야 돼서 그거 설명한 링크고요. 음, 시간 봐가지고 증명사진 어떻게 만드는지 시간 봐갖고 할 수 있으면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거. 자, 지난주에 캔버스 사이즈에 대한 거까지 해서 이제 챕터 01은 마무리를 했고, 자, 2-1번 화일을 가지고 올게요. 자, 항상 화일은요, 이렇게 자석처럼 상단 부분에 붙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뺄게요. 빼서 이 화일을 관리하면서 항상 어떤 화일을 또 열 거다라고 할 때는 이 회색 여백 부분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 오픈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개, 두 개 이상의 화일을 이렇게 관리할 때 저는 이게 좀 편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편인데요. 자,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렇게 자를 꺼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항상 그 자가 같이 열리게 돼요. 근데 이 자 보는 게 불편하다라고 할 때는 자가 이제 룰러니까 컨트롤 R 눌러가지고 자를 보기 싫으면 가려두면 돼요.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레이어가 하나 살아있어요. 레몬이라는 레이어가 있고요. 눈을 깜빡했더니 티가 안 나지만 사실은 이 레몬 레이어는요. 이동 툴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니까 이 앞에 있는 레몬을 복제를 해서 새로운 레이어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레이어를 복제를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여기 보면 레이어 복제가 있어요. 자, 눌러서 레이어를 카피해서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동해 보면은 아까 앞에 있던 레몬을 복사한 걸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레이어 복사는 밑에 하단 부분에 보면은 이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부분에 갖다 놓으면 레이어 또 복사가 됐어요. 그러면 인제 또 활용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거보다 더 인제 간편한 방법은 단축키를 활용하는 건데요. 선택을 해 주고 컨트롤 J, 컨트롤 J를 눌러 주면은 그냥 바로 복사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레이어 복사할 땐 편한 걸로 하세요. 오른쪽 버튼 클릭해도 되고 그리고 드래그해서 새로운 레이어에 드래그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컨트롤 J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있는 거는 레이어 순서대로 겹침의 느낌이 다른데 예를 들어 나는 여기 처음에 있는 이 레몬을 가장 위로 올라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레몬이 요 뒤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위로 올라오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레이어의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은 레이어가 어 여기 생성된 레이어보다 더 위에 올라오게 되겠죠. 레이어는 내가 순서를 만든 순으로 레이어가 보여지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다양하게 레이어 만들 수가 있고요. 아 그럼 나는 여기에 있는 이미지 하나를 더 만들어 주고 싶은데 지금처럼 복사를 해 주고 싶다. 그럴 때는 해당되는 레이어 그리고 나는 이거를 좀 복사를 해서 응용을 해 주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선택을 요렇게 했어요, 선택을. 선택을 이렇게 해 주고 '아 나 이거 복사해야지.'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물론 편집에 보면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있어요. 붙여넣기가 비활성화된 거는 아직 복사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복사해서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복사가 된 거예요. 자 영역 해지는 영역 해지해서 자 컨트롤 V, 컨트롤 V를 눌러 주면은 지금 제가 복사한 게 이렇게 나왔죠. 네 인제 정교하지 않아서 요건 잠깐 삭제할게요. 다시 이 레이어에서 자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줄 건데 선택을 하는 툴 중에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툴이 여기 두 번째 있는 빠른 선택 도구라는 기능이고요. 여기 붓처럼 생겼지만 이거는 내가 골라 준 이 붓의 모양으로 크기를 지정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 주면 지금 내가 드래그한 것과 유사한 부분이 선택이 돼요, 아주 쉽게. '나는 근데 여기서 너무 오버가 돼서 이거 빼주고 싶다.' 그럴 때는 물론 여기 마이너스도 있지만 Alt 키 누르고 클릭해 주면은 필요 없는 부분은 또 빠지게 돼요. 근데 이게 100% 정교한 건 아니지만 비교적 되게 쉬운 방법으로 이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인제 그러면 '아 나는 지금 선택을 한 이 영역만 저장을 할 수 있나?'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해준 영역은요. 선택이란 메뉴에 보면은 내가 지금 선택한 영역을 저장을 해줄 수가 있어요. 한번 해 볼게요. 자 저장을 눌러 주면은 선택된 영역은 채널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는데 이 채널은 나중에 할 건데 이게 좀 어려워요. 어쨌든 그냥 내가 선택한 영역은 채널이라는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나는 여기에 이름을 01번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확인 눌렀어요. 자 영역 해지는 컨트롤 D 눌러서 해지를 했어요. 자 제가 어떤 작업을 막 하다가 뭐 레몬도 어떻게 하고 뭐 어떤 작업들을 막 하다가 갑자기 '아 아까 그 영역을 다시 불러서 카피를 해 봐야지.'라고 할 때는요. 불러주고 싶은 레이어 선택을 먼저 해준 다음에 선택된 영역을 다시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선택이라는 메뉴에 내가 작업했던 영역을 불러올 수 있어요, 아까 그 점선을. 그러면 여기는 지금 내가 아까 저장했던 01이 있고요. 이 PSD 포토샵 파일에는 이미 저장이 되어 있는 이 파일이 있어서 클릭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확인 눌렀더니 어 이 파일에는 이미 이 영역을 이미 저장을 해 놨네요. 그럼 여기서 내가 카피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 주면
레이어 1이 생성이 됐죠. 자, 또는 불러내고 싶은 레이어에 아까 제가 저장을 했었던 영역을 불러올게요. 저는 제가 아까 만들었던 01번 확인 눌러주면 점선으로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주면은 어, 제가 그 레이어만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지금 살짝 여기 이렇게 뭐 남는 거는 아까 저장을 할 때, 지정을 할 때 러프하게 하는 바람에 좀 남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으로 영역을 저장할 수 있고 그 영역된 저장돼 있는 부분만 따로 다시 선택해서 불러올 수 있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렇게 뭐 몇 가지만 합성을 해서 이거는 아까 불러왔던 영역이고요. 아, 나는 이 레이어를 매번 이 레이어는 또 선택을 해야 되고 이거 하는 게 불편하다. 그럴 때는요. 자동 선택이라는 거를 눌러주면 선택된 레이어가 그대로 선택된 레이어가 그대로 자, 요게 안 돼 있어요. 자동 선택이 안 돼 있으면 아, 나는 요거 해주고 싶다. 그러면 선택. 그래서 이동. 선택해서 또 이동. 선택해서 이동인데 이게 싫으면 그냥 자동 선택을 체크를 해주면 바로바로 레이어가 이동이 돼요. 여기 레이어 보면은 내가 클릭할 때마다 해당되는 레이어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건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활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파일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합성을 해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자, 파일에서 자, 요거는 4본 저장을 해볼게요. 4본 저장. 자, 4번 저장해서 이미지는 JPG로 해서 내 이름 폴더에 요거는 뭐 그냥 이 상태로 이 이름 그대로 저장을 해둘게요. 완성 폴더에. 네. 원래 작업은요. 원본이 있어야 돼, 원본. 원본은 파일에서 다른 이름 저장 또는 4본 저장해서 자, 내가 만든 완성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두면 그러면 원본도 가지고 있고 JPG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언제든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한 JPG 파일을 이제 시안용으로 이 작업을 요청한 사람한테 보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걸 보겠죠. 그랬더니 아, 여기서 여기 있는 하나 이거는 약간 방향을 좀 틀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작업하기가 힘들죠. 원본이 있어야지만 반영을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그러면은 PSD 파일을 열어서 여기서 나는 여기 끝에 있는 이 이미지를 컨트롤 T 눌러서 방향을 내가 좀 응용을 해주겠다. 응용해서 이 상태로 저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엔터. 아무렇게나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그럼 나는 이걸 가지고 저장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일에서 자, 4본 저장 눌러서 난 시안용으로 저장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JPG로 완성 폴더에 지금 작업했던 게 요거니까 요거 다시 뭐 1번 언더바 1번 0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째 시안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겠죠. 이미지가 많을 때는 웬만하면 퀄리티를 높여주세요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원본은 그대로 있고 이거에 대한 시안이 두 가지가 나온 거죠. 그럼 언제든 이 시안을 보여주고 이 시안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거나 뭐 요청을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 있는 거는 원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작업은 원본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중요한 파일들은. 자, 이렇게 해서 요 1번은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미니언즈가 있는데 두 개 파일을 꺼내 볼게요.
자, PDF 파일을 잠깐 좀 봅시다. 자, 여기서는 지금 이미지를 이동을 해서 레몬을 몇 가지를 만들었어요. 자, 선택된 범위를 불러올 수가 있는데 어 자, 아까 만들었던 거를 뭐 위치를 이동을 해서 하나를 더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사각형, 원형, 1 픽셀, 자 Shift, Alt 요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어 사각형 툴로 인제 제가 선택을 먼저 해 줘요. 근데 내가 지금 드래그하는 이 사각형은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내가 처음부터 정사각형을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럴 때는 드래그하면서 Shift 키 눌러 주는 거예요. 자, 컨트롤 D는 영역 해지예요. 자, 여기는 지금 뭐냐면 옵션이 나와 있는데 선택된 영역을 먼저 드래그할 때, 자 요거는 선택된 영역에 더 추가를 할 때, 자 이거는 영역을 빼기 할 때, 자 요거는 교집합만 남기고자 할 때 해 볼게요. 제가 먼저 그냥 드래그하는 거는 앞에 있는 이 옵션으로 먼저 그냥 드래그만 해 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두 번째 거를 클릭을 해 주면 드래그한 상태에서 또 영역을 추가로 드래그해서 영역을 계속 더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 것은요. 내가 드래그 해 주면 드래그 해준 것만큼 빠져요. 자, 이번에 네 번째는 뭐냐면 교집합만 남아요, 교집합만. 요렇게. 자, 영역 해지하는 거는요. 바탕 클릭하면 내가 드래그 해 주고 바탕 클릭하면 해지가 되고, 항상 기본은요. 맨 처음에 앞에 있는 요걸로 해 주세요. 자, 드래그하고 다른 데 클릭하면 없어지고요. 드래그해서 가운데 두면은 영역을 이동할 수 있어요. 다른 데 클릭하면 없어지고. 또는 제가 추가로 해 주고 싶은데 안 되죠. 그럴 때는 제가 요거 누르라고 했는데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 그게 어떤 거냐. 자, 처음부터 Shift 키를 누르면은 정사각형, 정원, 정형태의 도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Shift를 누르면서 Alt를 눌러 주면은 중심으로부터의 정형태의 도형이 만들어져요. 해 볼게요. 자, 원형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자, 요거 제가 눈만 해 주고 싶은데 확대 한번 해 볼게요. 확대하는 건 물론 돋보기 툴을 가지고 돋보기 툴로 확대를 해 주고, 항상 이동은 스페이스바로 이동을 하라고 했어요. 자, 제가 원형 툴로 드래그해서 눈 형태를 맞춰 주고 싶은데 이 정확하지가 않죠.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보고 드래그를 할 건데 Shift 키 누르면 정 사이즈, 거기다가 Alt까지 누르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한 정 사이즈가 나오게 돼요. 자, 얼추 이렇게 해서 쪼끔 비슷하게 맞췄거든요.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해 볼까요? 자, 요런 게 있고요. 자, 이번에는 다르게 한번 해 볼게요. 자, 제가 원을 그리는데 그냥 그리지 말고 Shift 키를 누르면 정 사이즈의 원, 여기에 Alt까지 같이 누르면 가운데부터의 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 이 선택된 영역만 수정을 해 주고 싶다. 그럴 때 해 주는 게 선택 영역만 변형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인제 컨트롤 T 누르면 형태 변형에 대한 건데, 이 선택 영역의 변형에 대한 거는 그냥 바로 영역만 가지고 수정해 줄 수 있는 게 선택 영역 변형이에요. 여기 보면은 제가 축소를 했어요. 선택 영역만 지금 변형을 제가 해준 거예요. 크기를 줄인 게 아니고 선택된 영역에 대한 것만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게 선택 영역 변형이에요. 그러면 제가 눈 한번 해 볼까요? 눈? 자, 눈을 줄여 주고 싶은데
나는 요만큼만 늘려주고 싶다. 그럴 때는 Shift 키 누르고 늘려서 변형할 수 있어요. Shift 키 눌러서 해주면 정원이 아닌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늘려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는 눈 안쪽에만 해주고 싶거든요. 됐으면 엔터 눌러서 크기 변형하는 거는 이제 해지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뭐를 해줄 거냐. 색을 좀 칠해주고 싶은데요. 볼게요. 편집에서 뭔가 칠을 해주고 싶다. 나는 지금 이 영역에 칠을 해주고 싶어요. 칠. 자, 칠을 해주고 싶은데 뭘로 칠을 할 거냐. 여기 지금 보면은 전경색은 현재 나의 전경색. 포그라운드 컬러. 배경색은 현재 나의 배경색. 그리고 색상이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색으로 색상 눌러볼게요. 저는 레드 컬러로 골라줬고요. 확인. 그리고 뭐냐면 불투명도는 내가 이 색을 칠할 때 투명도를 몇으로 줄 거냐. 제가 레드로 다 칠해버리면 그냥 아주 빨갛게만 칠이 될 텐데 이거를 저는 50%만 칠을 해볼게요. 자, 50%만 체크를 한 상태로 클릭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칠이 되겠죠. 자, 영역 해지는 제가 선택 툴을 눌렀을 때는 바탕을 클릭하면 바로 해지가 돼요. 자, 여러분들이 나머지 거 하나 한번 해보세요. 제가 드래그를 해서 이 드래그한 부분이 정확하다. 이대로 하는 거고 영역을 수정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선택된 영역만 변형해주는 선택, 영역, 변형 툴을 가지고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을 할 건데 내가 좀 형태를 뭐 정비율이 아닌 일부만 해주겠다. 그럴 때는 Shift 키 누르고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회전도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다 됐으면 엔터. 자, 눌러주고 뭔가 색을 칠해주고 싶다. 그럴 때는 편집에 칠. 그리고 지금 아까 지정한 색상이 있었죠. 똑같이 50%만큼 확인을 눌러주면 됐고요. 선택 영역일 때는 바탕 클릭하면 바로 해지가 돼요. 자, 저는 지금 원형 툴로 원형 툴, 뭐 가운데부터의 원, 뭐 정원 그런 것들도 있지만 원형 툴로 드래그를 해준 상태에서 형태의 변형, 선택에 있는 선택 영역 변형이라는 걸 갖고 영역을 수정을 해줬어요. 다 됐으면 엔터 누르고 컨트롤 D 눌러서 해지해도 돼요. 자, 이게 됐으면 자, 뭘 해줄 거냐? 여기 안에 있는 액자에다가 지금 내가 만든 이 빨간 안경을 쓴 미니언즈를 넣어주고 싶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이 액자의 사각형 부분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각형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자, 제가 사각형 툴로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드래그를 했는데 앞에 약간 1픽셀 나간 것 같아서 제가 끝날 때 약간 1픽셀 좀 부족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로 옆으로 한 칸만 이동하면은 어느 정도 맞게 되겠죠. 아, 나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1픽셀 용납이 안 된다. 확대해 보니까 웬만큼 맞네요. 자, 여긴 됐으면 자, 이번에는 옆에 추가해 볼 건데요. 자, 영역 추가는 사각형을 드래그하면 앞에 게 없어지기 때문에 나 영역 추가하겠다. 그러면 Shift 키 해도 되고 영역을 추가할 수 있는 영역 추가 옵션을 클릭해 주고요. 나는 영역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사각형에다가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해서 선택을 깔끔하게 해줬어요. 자, 저는 이 두 군데에다가 미니언즈를 넣어주고 싶은데요. 자, 영역만 제가 이거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영역만 이 상태로 기본일 때 이 상태로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을 넣어 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이 상태로 컨트롤 C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 주면 자 여기는 지금 내가 지정한 부분만 이렇게 가져와진 거예요. 그랬더니 요거는 만약에 이동한다 그러면은 어색하죠 하면. 근데 이 안에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가져온 것처럼 대략 합성이 됐어요. 자 이번에 다른 거 한번 해 볼게요. 자 요거 없애고 자 여기 히스토리 팔레트 들어가서 이거는 뭐냐면은 작업 내역인데요. 다시 돌아와 볼게요. 내가 선택 영역으로 두 개만 한 거로 다시 볼게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 컨트롤 D 눌러서 해제하고요. 자 컨트롤 A 눌러서 카피할게요. 전부 선택, 복사. 얘를 어디에 붙여 넣을 거냐. 저는 이 점선 안에 특수하게 붙여 넣을 거예요. 자 어떻게 붙여 넣을 거냐. 아까 여기다 컨트롤 C 복사한 거를요. 이 파일에 특수 붙여 넣기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어 안쪽에 붙여 넣기 뭐 제자리에 붙여 넣기 있는데 제자리에 붙여 넣기 안쪽에 붙여 넣기 할게요. 컨트롤 Z. 자 특수 붙여 넣기 중에서 안쪽에 붙여 넣기를 했더니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은 아까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했을 때는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얘가 그냥 단독으로 나왔는데 얘는 이 마치 마스크 쓴 것처럼 안쪽에만선 움직여져요, 안쪽에서만. 그게 어떤 거냐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자 요 두 개 있을 때 두 개 영역에다가 이 부분을 컨트롤 C 그리고 이 파일 점선 안에다가 안쪽에 붙여 놓고 싶어서 특수 붙여넣기에 안쪽에 붙여넣기로 해서 안쪽에다가 넣어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해도 내가 막 이동을 해도 이 안에서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안쪽에 붙여넣기를 했는데 요거 잠깐 최소화해 볼게요. 자 저는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는데 자 이거 말고 '아 조금 더 실제감을 넣어 주고 싶다.' 그러면 약간의 액자처럼 이 안쪽에 살짝 그림자를 넣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그림자는요. 여러 가지 이펙트를 주는 기능이 하단 부분에 FX라는 기능이 있고요. 자 눌러 주면 '나는 안쪽에 그림자를 넣어 주고 싶다.' 이게 뭐냐면은 내부 그림자예요, 내부 그림자. 자 내부 그림자를 클릭을 해 주면 자 새로운 창이 뜨는데요. 내가 내부 그림자를 넣어 주고 싶은 부분을 가리지 말고 이렇게 비켜서 볼 건데 지금 보면은 아까 그냥 그림자가 없는 거 그림자가 없으면 여기 앞에 체크를 풀면 그림자가 안 보이는데 액자 형식으로 그림자를 넣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 내부 그림자예요. 자 그리고 '나는 너무 이게 투명도가 너무 진하다.' 그러면은 불투명도의 값을 조금만 낮춰 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 크기 같은 경우는 그림자의 크기 거리는 그림자와의 거리. 자 요거는 뭐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이거와 유사한 것들을 해 주면 되겠죠. 이 상태로 확인 눌러서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살짝 1 픽셀 정도 쪼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뭐 그냥 수정 한번 해 볼까요? 이건 아직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운 거라서 이건 그냥 제가 수정만 할게요. 자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인제 마치 액자 형식으로 지금 안쪽에 붙여 넣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앞부분 요 부분
내가 자유롭게 이 부분을 원하는 위치로 잡아서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과 컨트롤 C 그다음에 안쪽에 붙여 넣기 한 기능은 이렇게 달라요. 자, 여러분들은 요거 저장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파일 저장할게요. 자, 파일에서 자, 요거 사본 저장해서 자, 내 이름 폴더에 요거 이름은 일단 JPG로 요거 이름을 안쪽에 붙여 넣기로 할게요, 이름을. 이렇게 해 주면 여러분들이 요거 작업한 거 보면 '아 이때 이 기능으로 했겠구나.'라고 이해할 것 같아요. 자, 요거 여러분들 원본도 보라고요. 저장을 원본도 저장을 할게요. 자, 내 이름 폴더에다가 PSD 파일 이름을 같이 쓸게요. 자, 안쪽에 붙여 넣기란 이름으로 해서 PSD 원본 파일도 저장을 같이 해 둘게요. 자, 일단 여기는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